프랑스에서 연일 격렬한 시위가 잇따르면서 수도 파리를 비롯해 50여 개 도시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방화와 상점 약탈 등이 이어져 우리 동포들과 한국인 관광객 역시 불안감이 커지며 한국 대사관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현지 상황은 어떤지 또 유의할 점은 뭔지 강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무장경찰들이나 거리 분위기 자체도 엄청 어수선하고 그래서 좀 약간 무서움이 있었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되게 가게들이 폭동에 대비해가지고 유리창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보호하는 작업을 하는 거는 봤어요. 그리고 거리 자체가 통제돼 있는 것도 보고.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시위가 프랑스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한때 하룻밤 사이에만 1,300여 명이 체포되고 폭동과 약탈에 따른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주로 저녁에 예고 없이 시위가 일어나면서 일부 도시에선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밤 9시 이후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제일 컸던 거는 좀 공포감 조성이라고 해야 하나, 좀 분위기가 진짜 뒤숭숭해가지고 좀 다니는데 좀 무서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대중교통이 버스가 운행을 안 해가지고 좀 다니는데 불편함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경계 태세로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네. 폭력 시위로 인한 한인 피해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한인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업장도 약탈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근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이나 더 걸려서 그곳에 출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면서 불타고 있는 또 전소된 자동차들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제 동포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그런 15구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2공간의 어떤 주의나 제2공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시위대 공격을 받은 터라 한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안전 유의 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과격 시위가 주로 일어나는 파리 외곽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들를 경우 밤이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또 폭력 시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지나칠 경우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 내 폭력 시위는 다소 소강 상태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번 시위가 스위스와 벨기에 등 프랑스계 주민이 많은 주변 나라까지 번지면서 유럽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이상기후 속에 미국 텍사스도 40도 안팎의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던 곳이라 현지 동포들은 악몽이 반복되지 않을까 긴장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리포터입니다. 황토색 찜질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국식 온돌방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한증막 바깥에 마련된 수영장에선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속에 텍사스 주민들이 한인타운 내 찜질방과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Well, I mean, it's just so hot outside, so I like to be able to get out of the heat, and it's an indoor pool, so you can just jump straight in, cool off a little bit. But if I want to heat back up, I can just jump in one of these awesome saunas, and it's a great experience. It's nice to be here. 텍사스는 때이른 불볕 더위에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섭씨 48도를 기록한 날엔 국립공원에서 등산하던 10대 소년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인들 역시 이런 더위를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9시 정도 되면 지열이 식어요. 근데도 뜨끈뜨끈해가지고 땅이, 우리 강아지가 뜨거워서 발바닥을 빨랑빨랑 걷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척 더운 거죠.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면서
무엇보다 전력 사용량도 치솟고 있습니다. Peak record in ERCOT of 85,000 megawatts, and that's about a 4 to 5% growth from last year. So it's a pretty big growth in demand for what we've seen from last year as well. 텍사스는 앞서 2021년 2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전력 사용이 급증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당시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도 가동이 멈추면서 최대 4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동파에 따른 식수 부족과 난방 중단 등으로 동포들도 일상과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엔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이 다시 크게 늘자 동포 사회는 2년여 전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긴장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영업도 못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는 조금 백업 배터리를 조금 설치했습니다. 텍사스는 비 오는 날이 적고 일조량이 많은 만큼 태양광 발전 설비를 들이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비싼 설치 비용과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에 따른 눈부심 등이 걸림돌일 수도 있지만 효율성과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뭐 전기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서 솔라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여기가 여기에 이제 전기를 모아요. 전기를 여기서 모아가지고 집에 이제 그 대부분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요. 여기서 쓰고 남은 그런 에너지는 전기 회사로 대팔 수 있어요. 템퍼처 체인지도 많이 생기고 이제 전기세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점점 많이 연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비영리 기후과학단체는 기후 변화로 인해 텍사스와 멕시코에서 기록적인 더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소 5배 이상 높아졌다고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동포들도 피해를 줄이고자 여러 묘안을 짜내며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YTN 월 김길수입니다. 미국 동포사회는 우리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한국 국악 경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21번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차세대 동포 등 한인들은 물론 국악을 사랑하는 외국인들까지 참가해 흥겨운 우리 가락을 즐겼습니다. 유한을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과 경직된 고갯짓이 이내 경쾌한 어깨춤으로 바뀝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박자에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새 어린이의 합주에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우리의 흥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차세대 재외동포. Why do you like Korean traditional music? Why do you like performing it or learning it? Because we're Korean. 미국 6개 주에서 참가한 31개 팀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국악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차세대 동포와 다문화 가정 자녀뿐 아니라 국악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까지 나이와 국적, 성별은 다르지만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열정만은 모두 뜨겁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국의 영어 교사로 갔더니 판소리 모임을 찾았어요. 그리고 같이 친구랑 배우면서 소리의 매력에 빠졌어요. 음악이 그냥 듣기가 좋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로우 노트도 있고 하이 노트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음악이 된다는 게 저한테는 신기해서 한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국악 단체가 매년 여는 이 대회는 어느덧 역사가 20년을 넘겼습니다. 차세대 한인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이들이 현지 주류 사회에 진출해 활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상 항목도 세분화했습니다. 대학을 갈 때 자기 민족 문화, 전통 문화를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스펙에서부터도 누구보다도 같은 여기서보다도 분들이 많은 베네핏을 갖도록. 좋은 학교 갈 때 굉장한 플러스가 되고요. 또 좋은 학교 가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자기 공부에 열중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주류 사회에서 우리 한국인으로서 정말 이제 큰 일을 해야죠. 흥겹고도 치열한 경연 끝에 판소리 부문에 참가한 차세대 동포 나진영 양이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꾸준히 국악을 알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전통을 이제 섞어가면서 이제 일하고 싶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온 한국 국악인들의 깜짝 특별 공연도 곁들여지면서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대회장은 신명나는 잔치마당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국의 그 2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Yes, a friend of mine gave me tickets. So yeah, I'm very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nd learning more about it. 행사에 앞서선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통음악의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것으로 오랜 세월 전통 문화를 지키며 미래 세대에 전해온 한인들에겐 더없이 값지고 반가운 결실입니다. 아이들이 한국말로 판소리를 하거나 그런 공연들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한국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우리 후세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DNA를 지닌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여기 젊은 하여튼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씩씩하고 강력하게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YTN 월드 유하늘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중소 중견기업 제품의 수출 상담회가 한국 문화축제와 함께 열렸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은 물론 현지 동포 기업들도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신나는 K-팝 노래에 맞춰 펼쳐진 공연. 흥겨운 무대에 지켜보는 관객들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선 전문 요리 강사가 배추김치 만드는 법을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유럽에 부는 한류 인기에 힘입어 열린 2023년 프랑크푸르트 한류 박람회 현장입니다. We're here today to perform. Yesterday we did the opening performance for Card and Stacy to try out all the Korean products. They are very different from products in Germany. I think that's very cool to 올해 박람회는 한국 중소 중견기업 제품 수출 홍보를 위해 2013년 영국 런던 개최 이후 10년 만에 유럽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큰 인기를 이어가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상품과 접목하며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Korean products are getting more to German people, especially cosmetics, because Korean cosmetics is really popular in Germany, and Korean cosmetics is known for good quality and good products and for good skincare. And I'm here today to see all the new brands. I'm very interested in K-beauty. I'm using it every day, so it's my daily skincare, and that's why I came here today and just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한국 기업과 현지 동포 기업 117개사, 유럽 전역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수출 상담회에선 이틀 동안 미팅 900여 건이 진행됐고, 한국 제품 홍보 확대와 함께 총 1,430만 달러, 약 188억 원 규모의 업무 협약을 맺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체코나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등 이런 동굴아파 쪽에 많은 그 바이어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제품 설명도 들으시고 샘플도 수령하시고. 코로나 이후로 좀 중국 시장도 어려워지고 좀 글로벌하게 알리고자 해서 유럽 시장에는 저희가 지금 처음 전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상담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건 한 15건 정도였는데 좀 많이 몰리셔가지고 거의 저희 한 25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독일 현지 동포 기업들도 이번 박람회가 무엇보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패션 물품을 판매하는 한 동포 기업인은 한류 인기를 체감한다면서 이런 자리가 동포 기업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일단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서 너무너무 좋고요. 한류의 문화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저도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나날이 커지는 한류 인기. 한국 제품의 호감도까지 높이면서 현지 동포 및 한국 기업의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월 김지선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재외 동포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소외된 노년층의 위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선 한인 노인회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독거노인을 비롯해 노년층 동포들을 위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손원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잠깐 투빙고 일어나세요. 투빙고 일어나. 투빙고. 숫자가 적힌 빙고판을 든 이들이 모인 자리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노년층 동포들이 함께한 자리.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놀이뿐 아니라 배움의 장도 펼쳐집니다. 색소폰 연주를 하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손꼽아 기다려온 날인 만큼 고국의 동요도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노인들이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 레크레이션이나 또 좋은 또 대화도 하고 해서 좋은 대화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홀로 살며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이들도 적지 않다 보니 건강 관리 강연도 필수. 안타까운 고독사 소식도 종종 전해지는 터라 더욱 마음을 쏟습니다. 의료에 대한 지식이나 현장에 맞는 캄보디아 상황에 맞는 의료 지식 같은 거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강의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캄보디아 한인 노인회에서 60세 이상 동포들을 위해 여는 노인대학입니다. 홀로 지내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들을 비롯해 한인 노년층을 동포 사회가 챙기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캄보디아 외국에서 친구도 없고 나갈 때도 변변치 않은데 저희 노인대학을 설치해가지고 노인들에게 맞는 오래간만에 한국 분들을 만나니까 우선 기분이 좋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되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문을 연 노인대학은 특히 동포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젊은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어린 자녀까지 동참하다 보니 3대가 어울리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들이 와서 노인분들과 함께 같이 게임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좀 다양한 연령층의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외감 등으로 더욱 힘들 수 있는 노년층 한인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어울림의 시간,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해 어려움을 나누고 화합도 다지는 장으로 발전해 가길 동포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월드 손원혁입니다.